자, 음운의 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의 변동은 우리가 크게 첫 번째 교체가 있고, 두 번째 탈락, 세 번째 축약, 네 번째 첨가,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체라는 것은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것이 탈락이 되고,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다른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축약이라 합니다. 첨가는 새로운 음운이 뭐 하는 겁니까? 들어오는 것이 첨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음운의 개수가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교체는 음운의 개수가 변함이 없고 탈락과 축약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첨가는 늘어나게 된다는 거, 그 개념을 꼭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운현상이 왜 일어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운현상은 교과서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발음을 쉽게 구분해주기 위해서 음운이 현상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뜻을 분명하게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음운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분명하게 구분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잠자리와 잠자리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둘 다 쓸 때는 잠자리로 쓰죠. 근데 발음할 때 잠자리라고 해버리면 잠을 자는 어떤 그 이불들, 침구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된소리 대기와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된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두 가지가 바로 뜻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음운현상은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한 경제성의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첫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우리 교과서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특별히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는데, 앞을 보세요. 교과서 없으니까 잘 보세요. 음절의 끝소리는 우리 국어의 음절의 끝에 발음을 이 7개로 발음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발음할 때 이 7개로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키읔과, 자, 크는 기읍으로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시옷, 상시옷, 지읒, 치읒, 티귿, 히읗은 전부 다 뭘로? 디귿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박 이렇게 발음하고, 전부 다 발음은 빛 이렇게 디귿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읍이 바로 뭐가 됩니까? 비읍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쌍기역이 된 소리가 기읍으로 바뀐다고 해서 탈락이 되는 거 절대 아니다. 알겠지? 교체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 꼭 기억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연음현상. 연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꽃 다음에 이가 왔을 때 얘는 어떤 형태소입니까? 형식적인 형태소죠. 그죠? 이럴 때는 소리가 그대로 넘어가서 꽃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 꽃을 이렇게 잘못된 발음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꽃을이 아니라 치읓이 그대로 넘어가야 되니까 꽃을로 발음해야 올바른 발음이 된다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꽃 다음에 안에라는 것처럼 이 실질 형태서가 왔을 때, 꽃 다음에 안이라는 실질 형태서가 왔을 때는 이 꽃은 개표음으로 바뀌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꽃다, 그 다음 니은 다음에 애가 왔으니까 넘어가서 꽃안에로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저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비음화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유마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겁니다. 비음화와 유마를 우리는 묶어서 중학교 때는 자음동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음동화. 자음끼리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에 보면 국외음화가 있어요. 이 국외음화는 모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음동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모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비음화 선생님의 공식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둑이 나무에서 만나요. 꼭 기억하라 했습니다. 바둑이 나무에서 만나요. 그래서 비읍, 디귿, 기역 다음에 니은이나 미음이 나오면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역은 뭘로? 이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국물 같은 경우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어 국물이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잘 보세요. 이런 거. 자, 항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히읗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히읗은 뭐였죠? 디귿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디귿에 니은이 되고 그 다음 디귿 다음에 니은이 왔으니까 비음화 현상을 적용해서 놓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발음했을 때 얘들아 우리가 비음이 미음, 니은, 이응이 비음이에요. 비음으로 발음되면 우리는 음운현상이 뭐가 된다? 비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비음화가 되니까 얘를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음운현상 하다 보면 비음화가 제일 많이 사용돼요. 비음화가 많이 사용되니까 비음화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음화. 유음화는 니은 다음에 리을이 오거나 리을 다음에 니은이 왔을 때 리을이 니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과 리을의 형태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 신라라고 발음되고 칼날 같은 것이 칼날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라는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우린 이걸 역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날 같은 경우에 앞에 거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순행동화다 이런 말들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리을이 왔을 때 리을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국외음화는 디귿이나 티귿 다음에 이나 혹은 반모음이입니다. 반모음이가 오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데 자, 요거 형식 형태소라는 걸 꼭 구분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었죠. 저기에 우리가 밭이랑 논이랑 할 때 밭이랑 밭 다음에 이랑이 조사가 오면 밭이랑으로 발음되지만 이랑이란 명사가 오면 니은 첨가이라서 밭니랑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수능시험에 출제됐고 원래 수능 특강에도 그 문제가 나타나 있으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외음화 예를 들면 자, 어떻게 발음합니까? 마지 이렇게 발음되죠.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됩니다. 자, 디귿과 히읗이 만났을 때는 축약이 일어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축약이 일어나서 다 티다가 되고 티귿 다음에 이가 왔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되어서 다치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도 축약과 국외음화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저거를 기억하고요. 그 다음 된소리 대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는 다른 말로 경음화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경음화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우리 현재 국어에서 된소리는 5개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걸로 이게 된소리니까 이 된소리로 발음이 되면 우리는 이걸 된소리 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지? 된소리로 발음되면 된소리 대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 기역, 디귿,
비읍 다음에 안 울림 예사소리 오면 된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밥 같은 경우에 국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먹다 이런 것도 발음하면 먹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된 소리로 발음되는 겁니다. 된 소리로. 그 다음 두 번째 어간. 이 어간이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다음에 안 울림 예사소리가 오면 된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자에 이런 것들 앉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앉고. 그래서 어간은 뭐라 그랬어요? 동사 형용사가 활용했을 때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것처럼 활용이 되잖아요. 활용했을 때 의미가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랍니다. 그 어간의 받침이 니은 미음이 와야 됩니다. 자, 근데 예를 들면 김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음이 왔잖아요. 그죠? 발음하면 김밥 이렇게 발음되는 것 같으니까 얘를 여기 이렇게 예문으로 여기다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모의고사에. 자, 얘는 어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저 사람 인기가 많아. 인기라고 표현하죠. 니은 받침에 인기라고 발음됐으니까 이것도 된소리 되기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문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꼭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기역 디귿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오면 된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된소리 되기는 된소리 되기도 알아둬야 되지만 이게 네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에 해당되는 예문 찾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는 예문이 어떤 건지를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한자어 받침 리을 다음에 디귿 시옷 지읒이 오면 된소리로 바뀌어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예를 들면 갈등 이렇게 되겠죠. 발전하면 발전 이렇게 발음되는 것들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옛날에 또 네 번째는 관형사형 리을.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리을입니다. 가다를 갈 사람. 알겠지? 먹을 사람 이런 것처럼 이것 다음에 안 울림 예사소리가 오면 된소리 바뀌는데 예를 들면 갈 사람 같은 경우에 갈 사람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옛날에 모의고사에 우리말 말살 정책을 썼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얘는 발음하면 말살이 되겠죠? 그럼 이 얘는 여기다 리을 사람이니까 얘도 리을이니까 여기 집어넣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얘는 한자어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로. 알겠지? 한자어 받침 리을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냐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7개로만 발음해야 됩니다. 쌍기읍과 키읔은 기읍으로, 시옷, 쌍기 이것들은 디귿으로, 피읍은 비읍 바뀝니다. 제발 탈락이 아니라 교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연음현상 뒤에 모음이 오면 특히 형식 형태 소거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꼬틀이 아니라 꼬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안에 꽃 안에처럼 실질 형태소가 오면 디귿 이 치읓의 대표음이 디귿입니다. 디귿이 연음이 돼서 넘어가서 꽃 안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비음화는 비음으로 발음이 되면 비음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비음으로 발음되면 그래서 국물 놓는처럼 변화되는 것들. 유음화는 리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이고 국외음화는 디귿 다음에 이가 오면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된소리 얘기는
된소리 이 5개로 발음이 되면 된소리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 울림과 안 울림이 만났을 때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다음에 한자어 받침 리을 다음에 관형사형 리을 다음에 된소리가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탈락 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락.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자음 탈락을 볼 수 있습니다. 자음 탈락. 자음이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음이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음 탈락에서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음군 단순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음군 단순화. 예를 들면 갑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갑.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읍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읽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탈락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를 음절에 우리는 자음군 단순하다. 결국 음절의 끝소리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뭐 할 수밖에 없다?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다 그랬냐면 이 리을 기역의 발음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리을 기역은 이런 것처럼 뒤에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읽다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을 기역의 대표음은 기역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역인데 중요한 거는 뒤에 뭐가 왔을 때 이렇게 기역이 왔을 때입니다. 기역이 왔을 때 우리는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1오가 되어서 뭘로 발음한다? 리을로 발음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또 리을 비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을 비읍도 운동장이 넓다 이렇게 되겠죠. 넓다 뭐 그 다음에 길이가 짧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얘는 어떻다? 같은 리을 비읍이지만 얘는 뭘로 발음한다? 자, 여기서는 리을로 썼지만 여기서 뭘로 썼다? 비읍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밥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리을은 리을 탈락이 있습니다. 리을 탈락. 예를 들면 소나무, 뭐 다다리, 뭐 따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을 탈락이고요. 그 다음 히읗 탈락입니다. 자, 뒤에 모음이 오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히읗이 오면 히읗은 모음이 오면 탈락이 됩니다. 그 다음 리을 시옷 탈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따에 어가 오면 그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음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두음법칙이 여기 나옵니다. 두음법칙. 이 두음법칙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두음법칙은 한자어에 해당된다. 알겠습니까? 한자음의 경우에 이 첫머리에 한자음의 경우 첫머리에 리을이나 니은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리을이나 니은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남여라고 쓰지만 우리는 여자 할 때는 여자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음절에 니은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꼭 좀 기억해 놓기 바라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 보면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 있죠. 역사, 달력 뭐 이렇게 력을 쓰지만 역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을이 탈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얘는 니은 탈락, 이런 것들이 두음 법칙입니다. 근데 두음 법칙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여기서 추가로 설명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미래 할 때는 리을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첫 단어로 오면 내일이라고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리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니은처럼, 이해되겠습니까? 니은처럼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교체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과 비교를 같이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음 탈락했으면 두 번째는 모음 탈락입니다. 모음 탈락은 첫 번째 의 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다에 어가 오면 써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 탈락이 되고, 두 번째는 동음 탈락이 있습니다. 가, 아서 같은 아가 왔기 때문에 이걸 가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지? 그럼 이런 것들도 동음 탈락, 모음 탈락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축약으로 가겠습니다. 축약은 첫 번째 자음 축약이 있습니다. 이 자음 축약은 우리가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되기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거센 소리는 크, 트, 프, 츠를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크트프츠. 그러면 이 크트프츠로 발음되면 우리는 뭘 한다? 자음 축약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음 축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히읗과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만나면 추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맏형 같은 경우에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마형이 된다. 자, 그래 이걸 음운으로 우리가 분석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축약과 탈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써보면 음운의 개수 한 개 뭐했다?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탈락하고 축약의 공통점은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줄어든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음 축약은 크트푸츠밖에 없습니다. 크트푸츠밖에 없으니까 잘 기억하고, 두 번째는 모음 축약이 있습니다. 모음 축약은 보았다를 줄이면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런 것들은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좀 좁은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첨가는 음을 뭐 해주는 겁니까? 첨가해주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반모음 첨가라는 게 있습니다. 반모음이 첨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보면 모음이 끝난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될 때 모음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가 첨가되긴 합니다. 이거는 그냥 얘만 보면 돼요. 우리가 피와 어가 만났을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피어가 돼야 되겠죠? 그죠? 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발음할 때 당연히 피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피어라고 하는데 얘를 피여라고 발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가 피어인데 여가 됐으니까 여기는 반모음 뭐가? 이가 첨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닙니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게 교과서에는 첨가는 반모음 이 첨가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니은 첨가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니은 첨가. 니은 첨가가 있는데 니은 첨가는 우리가 복합어에서 뒷말이 자, 이, 야, 여, 요, 유가 오면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한여름이죠. 이거는 파생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이 첨가돼서 한여름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 설명하겠죠. 사이소리 현상이 만일 나온다면 이 니은 첨가가 니은이 첨가되기도 하고 니은 첨가되기도 하는데 선생님 왜 니은 첨가를 뽑아서 설명했냐면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에서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 파생어기 때문에 파생어인데도 니은이 첨가되기 때문에 따로 뽑아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사이소리 현상이 있는데 이 사이소리 현상도 첨가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를 본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된소리 대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초와 불이 만나서 촛불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된소리 대기, 사이소리 현상이고 두 번째는 니은 또는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몸이 만나면 잇몸, 나무와 잎이 만나면 나뭇잎 이렇게 해서 니은이 변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론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예문들 보면서 교과서 예문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의문현상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의문현상이 2개 이상 사용되는 의문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 예문 중심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학습활동과 더불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